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술집 갈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오버하고 난리야. 나 출산 때도 합숙 핑계 대고 여자들이랑 펜션 놀러 갔다며. 그건 농구 아니고 친목이지, 친목. 이 대회를 앞두고 팀워크가 중요하다 보니까 코치님을 위해서 노래방 도우미들을 불렀던 건데 거의 촌동네여가지고 다 아줌마들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재미가 있었겠어? 요즘 보양식 뭐 해 먹이세요? 그냥 매 식사 때마다 한방 삼계탕 꾸준히 올리고 있고 그죠. 요즘엔 일단 뼈랑 혈액순환 연골에 쪽으로 좋대서 검색해 주시고 철갑상어진에 저를 챙겨주고 알아봐 있어요. 아니 지금 임신 중인데 설마 요즘에도 막 20첩 반상 차려내시는 건 아니죠? 힘들어도 꾸준히 골고루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와. 역시 금메달리스트 탄생시킨 내조는 다르네요. 비웃으시네. 뭐지? 여보, 뭐야? 당신 너무 오래 앉아있는 거 아니야? 임산부가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몸에 안 좋다는데 나랑 같이 좀 걷고 오자. 당신 곧 경계해야지. 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요. 어쩜 남편 노릇도 완벽한 금메달감이네. 누구랑은 비교돼도 정말 너무 비교된다. 부러워라. 금메달 리스트에 빛나는 남자를 남편으로 둔 전 늘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았지만 왜 자꾸 쳐다보지?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 일로 가면 안 되지. 게임하는 거야. 여보, 나 저기 다음 주에 합숙 가. 또 합숙? 나 조만간 애기 나올 것 같은데 당신도 없이 나 혼자 병원 가게 되면 어떡하지? 좋아. 아이고, 참. 여보, 나 물 좀 줘. 아우, 만삭임산부인데. 근처에 엄마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당신이 옆에 좀 있어주면. 아, 배고파. 밥 아직 안 됐어? 뭐야, 얘기를 1도 안 듣잖아. 밖에서 보여지는 배려 있는 모습과 달리 집안에서 남편은 늘 제멋대로였고 이런 이중적인 남편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 불길하다. 에이. 너? 어머니, 이 새벽에 또 오신 거예요? 내가 못 올 때 왔니? 가구 아니다, 진짜. 아니 너는 집에서 노는 애가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야지. 아, 왜 이렇게 잠이 많아? 저런. 이게 뭐야? 아우 냉장고는 이것저것 많은 것 같은데, 어? 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어? 아우, 숨 막혀. 아유 우리 금 선수 힘들게 훈련 갔다 오면 이것저것 먹을 거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국가를 대표하는 귀한 몸인데 대체 뇌조를 어떻게 하는 거니 너는? 아유 이건 시댁 근처로 신혼집을 얻게 한 시어머님은 새벽마다 찾아와 내조를 강요했고 출산 날조차도 남편은 합숙 때문에 오지 못했고 나쁘다. 친정어머니. 아이고. 괜찮아. 청각장애.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합숙 갔어. 금방 올 거야. 아휴. 슬프다. 됐어요? 안녕하셨어요. 네? 뭐요? 뭐라는 거야? 대놓고 왜 저래? 애 얼굴은 보고 왔다. 혹시 애 귀검사는 했니? 우리 아들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네 친정엄마한테 이상한 병 같은 거 유전될까 봐 그게 제일 찝찝하던데. 아기는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들은 아직 못 왔지? 아, 힘들게 운동하느라 지 새끼 얼굴도 못 보고. 안쓰럽다니까 우리 금 선수. 애 본다고 남편 내줘 소홀히 말고. 애는 알아서 다 크게 돼 있으니까 남편 내줘에 더 신경 써라. 나라를 위해 금메달 한 번 더 목에 걸어야지. 어떻게 출산 당일날 엄마, 나 괜찮아. 어떡해. 엄마 사위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냥 참고 사는 거지. 1층에서 태연수석 밟으시면 되세요. 아 배고파. 그렇게 남편은 퇴원 날이 되어서야 잠깐 얼굴을 비췄고 출산한 절 배려해줄 거라 생각한 저의 기대는 보기 좋게 무너졌습니다. 아휴 너무 마르다. 아 뭐야? 뭐 좀 시원한 거 없어? 와. 아니 냉장고가 텅텅 비었잖아. 뭐 좀 시원한 거 좀 채워놨어야 될 거 아니야. 아이씨. 애기 낳고 바로 차가운 거 못 먹어. 그리고 나 입원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다 놔. 내가 온다고 미리 연락했잖아. 어? 그럼 미리미리 배달이라도 시켜놨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남편 죽어라 힘들게 합숙하고 온 거 알면서 어? 왜 왔을까? 오지 말지 차라리 저럴 거면. 아우 죽겠다. 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남편을 보며 문득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저 윤희가 아파가지고 막 보러 왔는데 윤희 안에 있나요? 오빠! 뭐야? 훈련은 어쩌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 윤희 너 아프다는 얘기 듣고 훈련에 집중도 안 되고 해서 죽만 주려고 왔지. 이 죽을 주려고 지금 2시간이나 달려온 거야? 그러다 코치님한테 찍히면 어쩌려고 그래. 아, 걱정하지 마. 너 생각할 때 빼고는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어머님, 제가 꼭 그 국가대표 돼서 윤희한테 금메달 안겨줄게요. 이 사람이 국가대표 돼서 금메달 따서 나한테 안겨준대. 꼭 지켜봐 달래. 믿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다 뭐야. 안 되겠다. 오빠 그 메달 받으려면 오빠 몸 안 상하게 옆에서 제대로 좀 관리 좀 해줘야겠어. 이제부터 내 꿈은 오빠야. 오빠가 최고로 빛날 수 있게 내가 옆에서 제대로 좀 내조해 줄게.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꿈 많던 전 하고 싶은 일이 많았지만 남편의 사랑에 감동받아 그의 꿈을 위해 제 꿈을 접기로 했고 대학을 휴학한 채 결혼해 7년간 열심히 남편을 내조한 끝에 그러게. 내가 버렸어. 근데 딴데 갔지. 아, 일단 너무 꿈만 같고요. 저 혼자서 해낸 게 아니라 옆에 든든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금메달을 목에 걸며 세상의 모든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지만 동시에 남편의 인생도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 토크쇼요? 제가 지금 광고 촬영 때문에 스케줄을 좀 잡고 있는데 그러면 한 30분 정도 뒤에 연락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전화기 불난다. 이게 난리야 난리 나 때문에. 그러게. 꼭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엄마가 10년간 당신 좋은 거 챙겨 먹이면서 뒷바라지 하느라 또 맨날 기도 다닌다고 진짜 고생 많았는데 오늘 당신 얼굴 보면 진짜 뿌듯해하겠다. 가자. 왜 그러지? 그 오늘 장모님 생신 말이야. 당신 혼자 가면 안 될까? 이게 도무지 시간이 안 되네. 와. 뭐? 엄마 지금 혼자서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다 만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신 내가 용돈 좀 붙여드릴게. 어머 못됐다. 이거 협회장님부터 여기저기서 만나자고 난리야 난리. 이게 내가 장모님까지 뵈려갈 정신이 없네. 아이고. 미안. 어머, 혹시 이번에 금메달 딴 금나무 선수 맞죠? 예, 안녕하세요. 제가 금나무 맞습니다. 좀 아니 실제로 뵈니까 너무 더 잘생기셨다. 근데 사실 저희 애가 테니스 배우거든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딱 한 번만 단지에 있는 테니스장 오셔가지고 저희 애 서브 한번 받을까요? 어쩌죠? 저희 남편이 요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드려야죠. 좀 TV에서 인터뷰할 때도 느꼈지만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좋으시다. 금메달을 목에 건 뒤 남편은 완벽한 두 얼굴로 세상 사람들에게 점점 선하고 좋은 이미지로 비춰졌고 빛나는 남편 옆에서 그림자처럼 지내야 했던 전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숙 잘 갔다 왔어? 왜 그러지? 무슨 일 있었어? 모금을 받아놨어? 음식 준비하다 깜빡. 지금 받을게. 아이씨. 대체 집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죽어라 운동해서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줬으면 이딴 거 신경 안 쓰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했어. 말을 왜 이렇게 심하게 해. 음식 준비하다가 깜빡한 건데. 나 요즘 예민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내 성적만 지켜보고 있는데 성적은 안 나오지. 머리 아파 죽겠다고. 왜 이게 저렇게 어려워. 왜? 남편은 밖에서 내지 못하는 화를 제게 풀기 시작했고 알았어. 미안해. 다음부터는 신경 안 쓰이게 조심할게. 성적 부진으로 예민해진 탓이라 여겼지만 얼마 뒤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뭐 난 깔끔하게 이혼 결심했지만 일단 애 때문에 지켜보는 중이고 동지애로 이제라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애 어릴 때 빨리 이 지옥 탈출해요. 그 개버릇 언제 나오나 했더니 저게 결국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구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동안 최 선수랑 내 남편 훈련 합숙 핑계대고 술집 가서 여자랑 놀고 자고 다녔대요. 난 그것도 모르고 합숙 가면 얼마나 힘들까 고생할까 해서 좋은 거 먹이고 비위 다 맞춰줬더니 뭐? 말도 안 돼. 걱정하지 마요. 금 선수야 내 남편 같은 인간이랑은 질적으로 다른 인간이니까 거기 끌려 없었을 테고. 주동자가 누구예요? 주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 선수요. 네? 금 선수라고요. 금 선수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랑 다르게 노는 쪽으로 엄청 문란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남편 통해서도 대충 여자 좋아한다는 소린 들었는데 솔직히 국민 영웅은 건드리기 좀 꺼려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못 믿을 거고 와이프 입장에선 얼마나 충격일지 너무 잘 아니까. 윤희 씨 출산이라도 합숙 갔다 그랬죠? 한번 잘 알아보세요. 그게 어떤 합숙을 간 건지.
운동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남편의 문란한 실체에 혼란스러웠고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합숙 간다는 남편의 뒤를 쫓던 전 결국 참혹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야, 금나무! 아우 정말. 그동안 당신이 간다는 합숙이 이거였어? 더러워. 아이씨 진짜. 여보. 아니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술집 갈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오버하고 난리야. 나 출산 때도 합숙 핑계 대고 여자들이랑 펜션 놀러 갔다며. 그건 농구 아니고 친목이지 친목. 이 대회를 앞두고 팀워크가 중요하다 보니까 코치님을 위해서 노래방 도우미들을 불렀던 건데 거의 촌동네여가지고 다 아줌마들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재미가 있었겠어? 나 진짜 그냥 논 거 아니야. 어떻게든 스트레스 풀어서 좋은 성적 내고 사람들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래서 논 거라니까. 내가 죽어라 땀 흘리고 열심히 번 돈으로 당신하고 이 귀도 안 들리는 장모님한테 용돈까지 퍼주면서 뒤치다거리 했는데 이거 오히려 고마운 거 아니야? 뭐? 아 못됐어. 솔직히 나 내조한답시고 뭐 그냥 밥 조금 차려주고 잘 먹고 잘 지냈잖아. 금메달리스트 금나무 와이프로서 아주 팔자 편하게. 아니야? 감히 내 얼굴에 손 찍어 말라 그랬냐? 야, 운동하는 당신 내조한다고 대학도 못 마치고 10년간 고생해서 당신 금메달리스트 만들어놨어.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세상 사람들 앞에선 그렇게 가정적이고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뒤로 가증스럽고 파렴치한 인간으로 사는 거 애 아빠로서 부끄럽지도 않니? 리터! 어머.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밑에 집 가서 보자.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폭언과 폭력까지 쓰려는 남편을 보며 가정을 지키고자 애썼던 모든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그 후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수시로 이어지며 이혼까지 결심했지만 끝내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 안 돼, 저거. 아니야. 엄마 충격 받으실까봐 말을 못 하는구나. 이거 나 어릴 때 엄마가 입을 만들어주던 그 윗심이네. 미싱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밥 줘. 뭐해? 밥 달라고 밥. 어떡해. 밥 달라고 밥. 그게 네 일이잖아. 앞으로 밥은 좀 알아서 챙겨 먹어. 나도 내 밥벌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네 밥벌이를 해? 무슨 수로 네가 네 밥벌이 할 건데? 엄마한테 아기 이불 만드는 법 배워서 온라인에서 팔 거야. 참. 야. 야, 이거 장사를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장사가 그렇게 쉽고 돈이 잘 벌렸으면은 장모님도 이불 팔아서 부자 됐을 거 아니야.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너나 장모나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뭐? 남편으로부터 경제 독립을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던 전 주부 창업을 시작했고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아기 낮잠 이불을 만들어 온라인 마켓에 판 그 결과는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1만? 오. 뭐야? 레터링 아이디어 완전 굿. 이불 소재도 너무 좋고 예뻐요. 친구의 선물로 재구매하고 싶어요. 와. 제작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빨리 받아보고 싶어요. 제가 만든 제품은 온라인에서 주부들의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몇 년 후 그림자처럼 살던 제 삶에도 빛이 찾아와 상황은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화 주신 어린이집 원장님이시죠? 저희가 패턴 작업에서부터 재단 포장까지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낮잠 이불 30채 날짜에 잘 맞춰서 준비해 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젠 진짜 사업가 같아 보인다. 어쩌지? 나 오늘 어머님 생신 도무지 시간이 안 날 것 같은데 당신이 유리 데리고 좀 먼저 갔다 오면 안 될까? 뭐? 대신 어머님 용돈은 내가 챙겨드릴게. 머리 천식 통장에 딱딱 꽂히니까 배는 게 없나 보다. 어? 됐고, 당신 원하는 만큼 돈 벌게 해줬으니까 이제 일 그만둬. 뭐?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당신 본분에 충실하라고. 내 본분이 뭔데? 날 내조하는 게 네 본분이지. 어? 아 그래 뭐 나는 그렇다 쳐. 어? 아, 집에서 자기 말고 일에만 정신 풀려 있는 엄마를 보면은 애 정서에 얼마나 안 좋겠냐고. 당신 내조는 내가 질릴 만큼 했고 나 이 일 우리 유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당신이 버는 그 돈으론 우리 유리 해주고 싶은 거 다 못 해주잖아. 오. 아, 이제는 소수입이 그딱인가 보다. 내 본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 내조는 당신이 알아서 해. 내 외조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유리야,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안녕. 그렇게 제 능력을 갖춘 후 남편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것이 기뻤고 온라인 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생각하지 못한 기회까지 찾아왔어요. 저 여자가 금메달리스트 금나무 와이프래. 뭐 소문대로 얼굴은 반반하네. 네, 어머님. 너 기어코 남편이랑 애 팽개치고 밖으로 나돌겠다는 거니? 이건 일이고 진짜 흔치 않은 기회예요. 유리는 친정엄마한테 부탁했고요. 멀쩡하지도 않은 외할머니한테 애 맡겼다가 애 이상해지면 어떡할 건데? 저도 저희 엄마 손에 컸어요. 아,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너 여자가 밖으로 나돌면 집안 다 망하는 거야. 우리 금 선수 한참 내조가 필요할 시기에 와이프가 돈 번다고 나돌아다니면 애가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겠니? 성적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저 유리 아빠 내조만 10년 했어요.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제품 찾아갈 거니까 저 막지 마세요, 어머님. 끊을게요. 이야, 깔끔하게 배치 잘하셨네요. 아, 전 여기 매장 관리 매니저 일을 맡고 있는 정도영 팀장이에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물건 주셨는데 저희가 더 감사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으로 나가 일하는 절 못마땅해 했지만 전 끝까지 제 일을 놓지 않았고 저희 확고함에 어느 순간 남편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 금나무 아니야? 여긴 어떻게? 죽어도 일은 하겠다고 이왕 하는 거 도와주려고 왔지. 그래도 아는 얼굴 며칠 서 있으면 홍보될 거 아니야.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했대? 아무튼 고마워.
생각지 못한 남편의 배려에 고마움을 갖게 되었지만 하나, 둘, 셋. 김윤희 씨. 기막혀 진짜.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금나무 선수만 불쌍하지. 무슨 말이야? 갑자기? 보관하기도 편하고 지금 이게 베개까지 같이.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갑자기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세요. 불륜? 남편은 죽어라 땀 흘려서 운동하는데 와이프는 딴 데서 뻘짓. 들어. 얼굴 믿고 몸 로비에서 그 매장 자리 차지했나 보네. 불쌍한 금선수. 이 글이 진짜든 가짜든 이미 직장의 익명 커뮤니티에 쫙 퍼진 이상 전 직장에서 쫓겨나고 다른 직장 갈 수도 없게 됐다고요. 와이프 얼굴을 어떻게 보고 또 우리 애들은. 어떡해.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유명인 와이프를 매장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참 어쩜 좋아. 죄송합니다. 터무니없는 불륜글에 내 자신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보다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고 계약 해지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제겐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어요. 내가 너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내가 뭐라 그랬어? 응? 어머. 그래서 내가 집에서 조용히 애나 보라고 했잖아! 너무 무섭다. 얘기했잖아. 누가 날 모함한 거라고. 나 그 사람이랑 일 얘기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 땐 그것들이 연기가 나니? 나 이제 너 같은 여자랑 살 마음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이 집에서 못 만나가. 유리는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집에서 쫓겨나 친정집에 가 있게 된 절 이렇게 만든 사람을 꼭 찾아내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했고 역시 누명을 벗어야지. 여긴 왜 왔어? 이혼은 해줄게. 근데 유리는 내가 이혼 소장 취소해 줄 테니까 나한테 굽히고 살아. 아니, 나 굽힐 생각 없어. 내가 유리 데려올 수만 있으면 나 당신이랑 같이 안 살고 이혼해. 그냥 씨. 왜? 또 때리려고? 이런데 내가 당신이랑 어떻게 살아? 나 익명 게시판에 허위 사실 유포한 사람 찾아서 죄값 받게 하고 내 명예 회복할 거야. 아이씨 하지 말라니까. 찾아서 뭐하게? 뭐하긴! 죄값 치르고 내 명예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눈치가 그러네. 남편 눈치가. 그래, 수상해. 찾을 필요 없어. 내가 했어 내가. 뭐? 그 글 내가 썼다고. 진짜 쓰레기다. 당신이었어? 어처구니가 없겠다 진짜.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었고 그 뒤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직접 본 사람이 있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본 사람? 누가 대체 뭘 봤다는 건데? 우리 엄마가 엄마가 직접 봤는데 좀 수상하다잖아.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물건 주셨는데 저희가 더 감사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남편에게 했고 너무 악하다. 얘 지금 일하는 곳에 남자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직접 보고 있어.
그 말을 믿은 남편은 흥분 상태로 게시판에 불륜 폭로글을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개쓰다 진짜. 난 그냥 엄마가 얘기해 준 거 그냥 믿고 그냥 그런 줄 알았다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어머니 말만 믿고 그딴 짓을 저질러? 아 진짜 좀 조용히 좀 해. 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나 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당신 그림자처럼 살길 원하는 거야? 아니 당신 월에 1,000씩 돈 딱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잖아. 예쁘겠다, 돈 잘 벌겠다, 그러다 나 이혼당하면 어쩌라고. 어? 금메달리스트 금나무가 이혼당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이게 내가 쌓은 이미지가 얼만데. 그래서 날 불륜녀로 만들어서 먼저 이혼을 선수치려고 한 거야?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결혼을 했다.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이혼할 생각도 없었어. 왜 이래 진짜? 나는 그냥 옛날처럼 당신이 날 내조했던 때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것뿐이라니까. 우리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잖아. 당신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니, 난 안 돌아가고 싶어.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 폭로할 거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냥 폭로해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당신 말 믿어줄까? 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평판 몰라? 그러니까 봐봐. 맨날 운동만 한다고 잘 못 챙겨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당신의 힘이 제일 컸던 것 같아.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잘해서 더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집에서도 열심히 할게. 사랑해. 뭐 당신이 불륜도 저질렀겠다, 나를 폭로하면은 오히려 당신이 손가락질 받을 텐데 뭐 괜찮겠니? 어? 남편의 끔찍한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고 이혼 후 아이와 새 삶을 살길 원하지만 오히려 제가 손가락질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혼 후 남편에 대한 모든 진실을 폭로해 망신을 줘야 할까요? 아니면 참아야 할까요?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정 구절마다 특별히 줄을 쳐둔 시집.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 장씩 넘기던 그때. 사진이네. 와, 누구지? 사랑하는 주여가 선생님이야. 아, 선생님이구나. 모든 걸 버리고 내게로 뛰어가 안기고 싶은 밤이다. 네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지만 아니, 사실은 축하하지 않아.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 화가 나고 미치도록 슬퍼. 11년 전 나한테 이혼하라고 매달렸던 이 기분이 이런 거였을까? 주여가 하나만 부탁할게. 결혼하더라도 너에게 안겨서 잠이 드는 행복을 나만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니? 내 처지 때문에 널 온전히 가질 수 없는 것도 비통한데 그것마저 그 여자에게 뺏기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나의 주여가 사랑해. 너의 용서는. 어떡하냐. 뭘 더 찾아냈나 보다. 증거물들. 설명해. 이 여자 때문에 여태 나랑 각방 쓴 거야? 이 여자 때문이냐고! 향기야. 엄마. 어머님도 뭔가 아시는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 어머니, 윤선이란 여자 아세요? 대답해주세요. 어디까지 아세요? 이 사람이랑 그 여자랑 11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 아세요?
조용히 정렬했더니 기어이 들켜서 이 사단을 만들어? 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니? 어차피 조금만 캐면 다 들킬 거. 그래, 윤선이란 여잔 애 고등학교 때 학원 선생이었어. 학원 선생. 남편하고 이혼 문제 때문에 애한테 신경을 못 썼더니 그 사단이 났더라고. 그때 제대로 떼어놨다고 생각했는데 그녀하고 이렇게 즐기게 만나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그런데 향기야, 얜 정말 그 늙은 불려시한테 뭣도 모르고 당한 거야. 왜 그 나이 때는 선생 좋아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선생은 애 장단에 맞추다 못해서 춤을 추면 안 되는 거지. 고작 18살짜리를 어떻게 남자로 볼 수가 있니? 그게 정상이야? 지금 생각해도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 그녀 때문에 수능도 망치고 의대도 못 가고. 엄마! 조용히 안 해! 어디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향기야, 이 바보 같은 놈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그년이 보통 년이 아니거든. 애 어릴 때 꼬셔서 휘어잡았으니 벗어나는 게 쉬웠겠니? 그녀는 내가 어떻게든 정리할 테니까 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 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그제야 하나 둘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맞선을 보고 두어 번 데이트하던 날, 자요. 고맙습니다. 왜요? 이런 매너는 어디서 배웠어요? 뭘? 이런 거 마시기 전에 꼭 입구 닦아서 주고 어디 들어갈 때도 꼭 문 끝까지 잡아주고 제가 전화 먼저 끊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래서 혹시 바람둥이 아닐까 싶고. 아, 그게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요? 어머님? 아니요. 학창시절 선생님이요. 선생님한테 그런 걸 배웠어요? 네. 남자는 여자를 항상 존중해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분이시다. 이따금씩 언급하던 그 선생님의 정체가 남편이 고등학생일 때부터 불륜 관계를 맺었던 여자였다니 배신감을 넘어 대체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습니다. 주혁이 와이프 되시죠? 저 윤선이에요. 잠깐 만났으면 하는데. 노향기 씨? 오래 기다리셨죠? 수업이 좀 늦어져서.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혁이한테 졸랐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아, 우선 사과 먼저 해야 되겠죠? 미안하게 됐어요. 평범한 사람 만났으면 향기 씨도 충분히 사랑받고 잘 살았을 텐데 같은 여자 입장에서 진심으로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요. 사과인지 동정인지 모를 모호한 냄새 풍기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나 하세요. 주혁이가 야무진 와이프를 얻었네. 어머. 맞아요. 사과는 핑계고 들킨 김에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머. 주혁이가 여자라고 나 하나밖에 없었어서 걱정됐었거든요. 어떤 여자를 만났는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미인이고 야무지고 안심이에요. 주혁이 취향이 아닌 것도 그렇고. 이보세요! 어머님이 제가 주혁이를 꼬셨다고 하시죠? 아니요. 주혁이가 절 먼저 원했어요. 그 애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 지친 날 위해 하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당신은 해당 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자, 여기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대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때는 저렇게 시에 빠져있던 그런 학우가 아니었구나. 그냥 평범한 음악 듣는 학생이었어요. 음악 취향 화끈하네. 줘요. 이따 수업 끝나고 가져가. 주혁이는 공부는 잘했지만 좀 삐딱한 구석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도 엇나가진 않았었는데 다음 시 읽어보자. 어느 날부턴가 친구들하고 섞이지도 않고 수업도 빠지고 신경 쓰였죠. 서주혁, 너 바른 대로 말 못해? 너 어제 학원 안 가고 뭐 했냐니까? 학원 갔다고. 엄마가 언제부터 나 신경 썼다고 난리야?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너 왜 갑자기 삐딱서냐? 성적은 자꾸 떨어지고 엄한 애들이하고 몰려다니면서 술이나 마시고. 사춘기 같네. 너 정말 네 아빠처럼 살고 싶어? 아빠가 왜? 아빠가 뭐? 집안 학벌 그딴 걸로 사람 비교하는 엄마보다 아빠가 훨씬 나아. 아빠한테 이혼당한 거 나한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 숨 막혀. 주혁아! 어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혁아, 너 어제 수업 듣다가 책 두고 갔더라? 선생님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찾아가. 알았지? 네. 저 구해줬어? 주혁아, 잠깐만. 자, 선물. 내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외롭고 힘들 때 한 번씩 꺼내서 보면 위로가 되더라고. 이 시인도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부모님 뜻에 따라 원치 않는 학교 다니면서 많이 괴로워했었어. 그런데 그 덕에 아주 좋은 시인이 되었거든. 그때부터 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매일매일 절 찾아와서 이것저것 물어봤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혁을 챙겨주게 되었죠. 자, 내가 설명해 어느 날은 도시락을 싸워서 저녁을 먹이기도 하고 또 수업이 없는 날엔 따로 불러서 공부도 시키고 그러다 바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저 시선을 즐겼겠지, 저 선생님은. 짠 거 써, 하나. 오늘은 그만할까? 선생님, 왜 이혼 안 하세요? 뭐? 남편분 바람 피우잖아요. 옥상에서 통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랑 왜 같이 살아요? 딸 때문이에요? 얘가 별소리를 다 한다.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얼른 가방 챙겨. 선생님, 이혼해요. 이혼하고 나 만나요. 뭐? 내가 선생님 남편보다 훨씬 더 잘해줄게요. 뭐든 다. 얘가 진짜 까불고 있어. 빨리 가방 챙겨. 너 여기서 몰래 과외받는 거 알면 큰일 나니까. 선생님. 왜 저 무시해요? 제가 어려서 그래요? 나 졸업하면 상관없잖아. 반말해.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남자로 보였어요, 그 애가. 잘생기고 다정하고 생기 있고 나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 늦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뛰어왔어?
쌤 빨리 보고 싶어서. 주혁아. 첫 데이트니까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땀 많이 흘린다. 뭐 마실래? 네. 따줄까? 저 손수건 맞나요? 감사합니다. 시원하다. 왜?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뭘? 이거? 네. 저 주세요. 별걸 다 달라고 하네. 자. 저걸 아까 10년째 갖고 다니는 거야? 야,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아, 왜요? 내 여자랑 데이트하겠다는데. 사랑이 어떻게 내게로 왔는가? 햇살처럼 왔는가? 꽃 눈밭처럼 왔는가? 기도처럼 왔는가? 말하렴. 하늘에서 행복이 반짝반짝 내려와 커다랗게 날개를 접고 피어나는 나의 영혼에 매달렸다. 주혁이와 함께한 그 시절은 평생 잊지 못할 행복이었어요. 나는 그 짙은 화려움에 두려웠어.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엄마! 이 더러운 환양년! 선생이란 인간이, 나이도 20살이야 많은 년이! 내 아들을 감히 건드려? 언제 그런 못생이야? 엄마 하지 마! 엄마 하지 마! 아니, 엄마 왜 그래? 남편에게 알려지고 학원에선 쫓겨나고 커리어고 가정이고 이미지고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헤어질 수 없었어요. 헐. 5, 4, 3, 2, 1. 성인 된 거 너무 축하해. 미치겠다. 20살이가 40살이야. 성인 됐어. 아직 방 잡아놓고.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있잖아. 아니 내가 오늘 있잖아. 아니야 그러지 마. 몰래 그 아이의 모든 처음을 함께하고 사랑했죠. 선생님은 다른 남자랑 자도 저는 다른 여자랑 안 잘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까? 정말이에요. 내 인생의 여자는 윤선 하나뿐이니까. 맹세합니다. 그래 믿을게. 평생 나만 바라봐야 돼. 알았지? 그땐 정말 순수하고 귀여웠었는데. 저기 뭐 하는 거야? 임산부 앞에 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그렇게 태연하게 할 수가 있어요? 죄책감, 수치심 그런 거 없어요? 20살이나 어린 제자랑 불륜하는 게 무슨 자랑인가요? 선생이기 이전에 여자이고 사람이에요. 어머! 그 애는 밀려드는 파도 같은 아이예요. 전 어쩔 수 없이 발을 담글 수밖에 없었고 선생, 아내, 엄마 그런 건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나긋한 말로, 황홀한 표정으로 제 앞에서 남편과의 연애 시절 얘기를 자랑하듯 읊어대는 그 여자를 보는데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죠. 향기 씨가 부러워요. 주혁이를 떳떳하게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 너무 미워하지 마요. 주혁이랑 결혼한 것도 다 내 덕인데.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향기 씨랑 선보라고 했을 때 주혁이는 싫다고 했었는데 내가 결혼하라고 했어요. 아이도 내가 가지라고 했고 가슴은 찢어졌지만 미친 소리 정도 끝해요. 내가 지금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 믿겠으면 주혁이한테 직접 물어봐요. 주혁이도 동의했으니까 죄책감 없이 동등하게 서로 사랑하자고. 미쳤구나. 그 여자 말이 다 사실이야? 왜 말 안 해? 그 여자 말이 다 사실이냐니까? 미안해. 아, 어떡해. 여태까지 난 당신한테 뭐였니? 그 여자 대용품이었어? 아님 니들 사랑 노름에 놀아나는 장난감이었니?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럼 난 대체 뭔데? 좋은 여자고 내 아내고 내 아이의 엄마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괴로웠어. 등 떠밀려서 결혼한 것도 따로 잠자는 것도 당신 눈 피해서 선생님 만나는 것도 당신한테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처럼 좋은 여자랑 이혼할 생각도 없고 이제 아이까지 생겼으니까 언젠가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그게 잘 안 돼. 안 놔주나 보지.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서 그런지 자꾸만 집착하게 돼.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연락이 오면 미친놈처럼 뛰어나가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 나도 괴로워.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다고. 사랑인지 미련인지 집착인지 모르겠다고. 나 지금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 여자를 정리 안 하고 계속 만나겠다는 뜻이야? 모르겠어. 그럼 대체 어쩌겠다는 거야? 또 전화. 악령이다, 악령. 악령. 주혁이를 사로잡은 악령. 와. 누구야? 그 여자야? 받지 마. 받지 마. 네, 선생님. 어디야? 집이에요. 나중에 전화해요. 저 와이프 눈치 보니? 다 컸네. 그 전화 이리 줘. 끊을게요. 주혁아, 지금 좀 와줘. 나 진짜 취해서 못 움직이겠어. 미치겠다. 이리 주라니까? 여보! 제발 가지 마. 안 올 거야? 결혼했다고 변한 거야? 이리 주라고. 남편과 몸씨름을 벌이며 감정이 점점 더 격해지던 그 순간. 네, 선생님.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설마. 여보! 조산기요? 네. 산모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많이 불안정한 상태라 산모도 태아도 위험할 수 있어요. 몇 주 입원하시고 상태 지켜보시죠. 자기 때문에 제가 조산 위험까지 오자 충격과 동시에 죄책감이 든 남편은 며칠 뒤 정리할게, 선생님이랑. 정말이야. 정말 깨끗하게 정리할게. 그 여자가 시켰니? 그렇게 말하라고. 아니야. 내가 그러고 싶어. 당신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떻게 태어나게 선생님을 만나겠어. 이제 그만 정착하고 완전히 잊고 싶어. 결혼은 남들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의지대로 내 결혼 생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이랑 우리 아이랑.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남편은 보란듯이 그 여자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모두 버렸고 저거 되게 진짜 다짐을 크게 하네.
이별 통보 문자를 보여주며 확인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리곤 매일 밤 제 옆에서 잠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쓰던 방을 아기 방으로 만들기 위해 물건을 하나 둘 정리하던 어느 날 불길한 박스. 이게 뭐지? 이런 게 있었나? 또 한 번 속았습니다. 속았다. 남편은 그 여자를 정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 정리해? 다시 새로 시작하고 싶어? 새롭게 몰래 만나는 방법을 찾은 게 아니고? 대체 어디까지 갖고 놀 속셈이야? 내가 만만해? 우스워? 버리려고 했어. 아니, 버릴 거야. 무슨 소리야? 버렸으면 버렸지 버릴 건 뭔데?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버리고 싶었어. 뭐? 18살 때부터 나 그 여자만 보고 살았어. 이젠 습관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단칼에 끊어? 차근차근 시간 두고 묵은 감정들 정리하면서 완전히 끝내려고 했어. 정말 당당하다, 와. 니들 진짜 구질구질. 질린다 진짜. 질린다. 그래서 뭐? 어떻게 완벽히 정리하실 생각인데? 이별 연습하는 중이야. 이별 연습? 11년 동안 만나면서 여러 번 헤어져 보려고 했어. 근데 우리 둘 다 제자리였어. 이별해놓고서 계속 맴돌고 다시 만나고.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이별하는 연습이 필요해. 그건 대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 당신 생각이야? 진짜 누구 생각이야? 그 여자구나. 여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선생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해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거의 다 정리해가. 여행만 다녀오면 완전히 깔끔하게 끝내고 올게. 맹세해. 뭐? 여행? 와, 미쳤다, 진짜. 이별 여행 다녀오려고 해, 선생님이랑. 지금 도대체 내가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건가? 이게 현실인가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환장하겠는 건 여행 반대한다고 들었어요. 지금 나 설득하려고 보자고 한 거예요? 향기 씨 마음 이해해요. 누가 쿨하게 보내주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거 나 너무 억울하고 마음 아파요. 제 처지 때문에 우리 여행다운 여행 한 번도 못 갔어요. 그 좋은 시절에 매일 숨어서 만나고 고작 해야 호텔 아니면 차 안 아니면 저 애 가져갖고 저기 만삭인 여자한테 할 얘기야, 진짜. 부탁할게요. 우리 이별 여행할 수 있게 허락해줘요. 그러면 깨끗하게 물러날게요. 왜요? 자신 없어요? 뭐라고요?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자신 있으면 보내줘요. 보내서 또 이렇게 질질 끌면 그럼 다시 연습해야죠. 이별 연습.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만 주혁이 나한테 보내주면 완전히 정리할게요. 자신 있다면서요. 그럼 보내주세요. 저기 넘어가면 안 되죠. 반드시 헤어질 테니 일주일간의 이별 여행을 가겠다는 남편과 남편의 옛스승. 아이 때문에 당장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